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를 조작한 후보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앞두고 장묘업계와 예식업계 사이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회용인 장례용품을 재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장례식장 직원 2명이 적발됐습니다. 북도식 아파트의 낡은 방범창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도 쉽게 뜯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들이 선거 공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보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들 중 당선된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심정태 경남도의원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범죄 기록란에 기재된 정과는 모두 4건. 심 의원은 소명란에 해당 범죄가 모두 사면됐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선거 전 심 의원이 채무자들에게 진 빚은 모두 3억 2천만 원. 선거 공보에 채무 기록을 상세히 적도록 하고 있지만 심 의원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처럼 허위 선거 공보가 판을 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경찰 기록에 남는 정과나 사면 여부 등을 제외하고 채무 기록이나 범죄 소명 등은 후보자의 제출 서류에만 검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 공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공보에 정과나 병력 등을 조작해 수사나 고발을 당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26건. 모두 상대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음력은 1년이 354일, 양력보다 매년 10하루가 적은데요.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3년에 한 번꼴로 추가되는 한 달을 윤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윤달이 되면 업계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으로 가보시죠.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추모공원. 이 공원은 이번 주말 조상묘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예약이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윤달 때문입니다. 폭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직원들이 휴가도 갈 수 없습니다. 하루들 한 40건, 50건 정도 됩니다. 그 화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직원들 그 연차나 휴가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달에는 신들이 쉰다는 믿음 때문에 대부분 이 기간에 부모님의 수의를 마련하고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윤달이 포함됐던 2012년 경남 지역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15,000여 건.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에는 이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업계도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은 평소 주말이면 15건의 결혼식이 진행되지만 이번 주말에는 예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상들의 음덕을 받을 수 없다는 속설 때문에 결혼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덤으로 더 추가를 해준다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식의 변화가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3, 4년에 한 번 윤달이 올 때마다 장례와 결혼업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일회용인 장례용품을 재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장례식장 직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용품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창군에 위치한 한 병원입니다. 최근 56살 정모 씨 등 병원 장례식장 직원 2명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임종보 등 일회용 장례용품을 재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례용품을 재사용하면서도 새 제품을 쓴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장례용품 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또 두께가 얇아 값이 싼 관을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두꺼워야지 좋은 거라고요? 비싸죠. 아무래도 단가 통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주들이 관의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들은 상주들이 주문한 이 2.5cm 두께의 오동나무 관 대신 1cm가량 얇은 관을 공급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이들이 장례업체 등으로부터 3년 7개월 동안 받아 챙긴 돈만 7,500여만 원.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고라는 거는 업체가 미리 돈하고 상관없이 미리 갖다 놓고 저희들한테 수량이 맞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적십자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들을 파면 조치하고 수시 감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적십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낡은 방범창을 맨손으로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절도범은 수배전단의 용의자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9층에 내리더니 잠시 후 다시 승강기에 올라 또 다른 층으로 향합니다. 빈손으로 아파트에 들어왔던 남성은 10여 분 뒤 카메라 가방을 손에 든 채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아파트 복도에 방범창을 뜯고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겁니다. 그 방범창을 뜯었다 다시 꼽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황당했죠. 이게 방범창 믿고 창문 조금 열어놓은 건데 설마 그걸로 뜯고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낡은 방범창이 많은 복도식 아파트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창원의 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방범창 여러 개를 직접 살펴봤더니 군데군데 나사가 풀려있고 방범창이 낡아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흔들립니다. 절도 용의자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보고 아파트 관리소에 3차례나 찾아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내 얼굴이 붙어있는 것 같다고 걸렸구나 싶어서 무턱대고 그냥 찾아갑니다. 방범창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믿지 마시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방범창이 아닌지 확인, 점검해가지고 보완을 하셔야만이. 경찰은 한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마창대교에 투입된 민간 자본 가운데 후순위체를 두고 경상남도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지분 70%를 맥쿼리가 보유한 점을 중시해 세무조사 등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조달한 후순위 차입은 선순위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측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후순위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마창대교의 민간자본 2,980억 원은 선순위채 1,400억 원, 후순위채 1,580억 원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후순위채 금리는 11.38%로 선순위채보다 2배 높아 2038년까지 이자로 2,300억 원을 더 물게 됩니다. 경남도는 KDI 보고서를 근거로 마창대교 자금 재조달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순위채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운영권 등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측은 경남도가 보장하기로 한 MRG 최소 운영 수익을 당초 80%에서 75.78%로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 경남도가 후순위채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의 지분 70%를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맥쿼리가 후순위채로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기고 마창대교를 적자 상태로 만들어 2038년까지 2,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때문에 부산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마창대교와 맥쿼리를 상대로 초강수를 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경상남도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경남 중소기업 대상에 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기술혁신부문에는 주식회사 영진테크와 창원기술전공, 창업벤처부문은 주식회사 이삭, 특별상은 펜코리아중공업이 수상했습니다. 또 경영혁신부문에는 나산전기산업, 수출은 동양산업, 여성기업부문에는 인산주겸촌이 선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도 거액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해 STX 조선해양과 주식회사 STX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도 신규 대출 등 여신액을 2,700억 원으로 늘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울트라건설이 서울중앙지법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 주식, 출자 지분의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12월 19일에는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남에서는 마산 로봇랜드와 마산의료원의 공사,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 관행이 은행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윤용 의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구속성 예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남은행이 561건, 185억 9천만 원으로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성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관행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들은 오늘 현대 로템 창원 공장을 찾아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A1 전차와 양산 단계인 K2 전차의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직접 K2 전차에 탑승해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진해 해군기지도 방문해 삼함대 소속 해군 초계함인 대천함에 올라 달라진 병영 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하나시아 수출 상담회에서 경남 도내업체들은 3,9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는 경남의 특화 산업인 자동차 부품, 공작 기계, 조선 기자재, 항공 부품 등의 국내 기업 80개사가 참여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29개사와 수출 상담을 벌여 3,9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여름 경남에서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액은 330억 원으로 평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